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디지털 이슈, 디지털 경영, 디지털 경제를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나온 홍필태, 디지털 자키라고 합니다. DJ 홍 교수, 홍디라고 하죠. 오늘은 디지털 뉴딜 정책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7월 중순에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중심을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정망의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7월 말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그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책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좀 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그거는 일회성 정책이다, 지속성이 있을까? 과거에도 이런 게 많았는데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요. 시대의 조류는 이야기하고 갈까 합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현재 디지털 시대의 조류를 부정할 수는 없죠. 게다가 정책까지 받쳐주니까 돈의 흐름은요, 그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움직이고 있고요. 기업이나 지자체들의 각종 단체들의 움직임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살짝 정부의 내용을 디지털 위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정책 자료를 보시겠는데요. 그 중에서 디지털 관련 부분을 보면은 첫째, DNA 생태계 강화로 25년까지 데이터댐, 5G, AI, 융합 확산, 지능형 정부 사업에 38.5조 원 투자, 56.7만 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비대면 산업 육성 강화로 교육, 의료, 근무, 비즈니스 방면에 3.8조 투자, 14.3만 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SOC 강화로 스마트 물류센터 등에 15.8조 투자, 19.3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하고 내용의 중심을 보면 디지털화, 이런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 발표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발전 동력의 하나로 디지털 관련 산업에 돈이 몰린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부응하듯이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요, 4대 금융그룹 뉴딜 정책에 50조 통큰 투자, 뉴딜 펀드 추진 또는 기업 간의 데이터 관련 협약식 등 매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한테 미칠 영향은 무엇이고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홍디의 생각을 가득 담아서 살살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입장을 보고자 하는데요. 환경 변화를 정책의 지원을 활용해서 잘 적응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보려고요. 소상공인 방송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활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중소상공인을 위하여는요,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라이브 커머스 입점을 추진하고요. 구독경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또한 스마트화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장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 언택트 흐름에 맞춰가지고요, 온라인 구매자를 겨냥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요, 언택트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오스크, 서빙 로봇 또는 QR코드 등의 접속 스마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이를 준비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흐름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배달앱 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키오스크는 어떤 것인지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차근차근 공부하고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개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경우는 생각해보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 되겠죠. 정부의 자금이나 은행의 자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업의 5G라든지 빅데이터, AI 사업을 하는 기업한테 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 뉴딜 정책은 통신업계, 그리고 IT업계, 정보통신 관련 공사업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AI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난 뭐야? 나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기업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일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낙수 효과는 나한테 떨어질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빅데이터나 AI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걸 준비한다면 들어가 보시면 되게 간단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거나 또는 구글이나 파파고에서 번역한 문장들을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 6년 전에는 어땠던가요? 이게 그렇게 뭐 유창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의 혁신으로 하루아침에 뻥 하고 터져서 이런 기술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고 분류하고 또는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현재처럼 그럴듯한 AI 기술이 된 것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반복을 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빅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 뻥 하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에 따라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빅데이터 라벨러라는 직업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디지털을 이해해야 되고요. 빅데이터와 AI를 이해하는 준비된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취업 준비생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기존의 창업이나 창업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량을 보강해야 될까요? 창업 창직도요, 돈이 흐르는 곳으로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걸 바라보면 마찬가지듯이 앞으로의 정부 소상공인 정책, 교육 정책, 사회 인프라도 점점 디지털 시대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요, 디지털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지털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지털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디지털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 디지털 기반 교육, 창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에 있는 것뿐 아니라 확장된 패치 프로그램을 장착하여야 되겠습니다. 아유, 제 이야기가 좀 산만해졌죠? 다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요, 디지털에 대한 이해, 간단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부를 하여야지만 시대의 낙수 효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말이 많은 홍디, 너는 이러한 흐름에서 무엇을 할 거야? 저는 말이죠,
한국 최초로 디지털 기반의 경영과 창업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점차 시간을 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에서는요, 디지털 뉴딜 시대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빅데이터의 이해와 응용을 배웁니다. 빅데이터, 경영, 창업을 배우는 1타 3피의 학과를 준비 중입니다. 자, 제가 말이 많았죠? 지금까지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였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디지털 짝기 홍디,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